자, 피의자 송철호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이분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송철호가 적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오늘 오전 울산에서 기자회견 가진 겁니까? 네,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진 게 아니라 울산시정에 관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 내용이 시정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예전에도 이 날씨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말을 아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와 오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최전방에서 가장 말단 졸병 생활을 할 때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펑펑 내리는 눈이 전체 그칠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눈이 그친 다음에 심히 여러분께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송철호 울산시장 주변에 뭐라고 하죠? 판넬이라고 하나요? 예, 판넬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울산시가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을 확정했답니다. 울산시당 아마 한 3개 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확정했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것은 저 예비지정을 확정 지은 것지만 지금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조금 눈이 그친 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지킨 것이죠. 조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역 선정 이런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시장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좀 불식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인도 얘기를 했죠.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또 피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일 만에 기자회견. 19일 만에. 그러니까 눈으로 비유하면 19일 동안 계속 눈이 온 거예요. 이렇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니까 눈 사태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일째 그리고 내일도 아마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내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눈이 올 때는 쓸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로 해서 과연 이 사태를 피해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궁금한 것은? 눈이 그친 뒤에 눈을 치우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눈 그칠 수 있겠습니까? 네. 수사가 더 가팔라지게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그때 심정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본인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과 공모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신병 처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송철호 시장까지 신병 처리가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신병을 밝히겠다.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도 다칠 수 있다. 나도 뭔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한 건지 네,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송철호 시장 계속 지금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일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조금 전에 직접 목소리로 확인을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아까 그 눈 얘기 이외에도요.
송철호 시장이 오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짤막하게나마 뭐라고 얘기한 게 있긴 하죠. 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관해서 사과한 게 아니라요. 지금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영장이 청구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예, 우선 송병기 부시장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어떻게 시장으로서 부시장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과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정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중앙에서의 과정이 종료되면 제 신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 마이크 앞엔 섰지만 정말 궁금증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하. 기자들도 질문을 하고 싶어 했지만 본인의 이야기만 끝나고 나서 저렇게 밖으로 퇴장해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 11시에 저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기자회견 했거든요.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기자들은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저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송철호 시장한테 물어볼 게 많으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그동안 물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았으나 질문은 받지 않고 저렇게 악수를 하고 약간은 서둘러 시 프레스센터장을 빠져나가는 송철호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빠져나가면서도 주변에는 경찰들이 뭐 여러 명이 뭐 호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보세요. 저렇게 송철호 시장 주변에는 경찰 여러 명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정 의원께서는 그 송철호 시장의 기자회견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이 정부 들어서요. 네. 청와대 인사도 그렇고 장관들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국방부 장관이 그랬었죠. 장관들이나 저렇게 단체장이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뭐하러 기자회견을 해요? 그냥 뭐하러 기자회견 하냐. 성명서라든지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지요.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발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당사자한테 직접 듣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기자회견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네. 우리 언론에서 질의응답 받지 않겠다고 하면 취재하지 말고 보도자료 보내라 그냥. 허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언론의 태도라고 봐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그나마 무슨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예. 이유가 어떻든 부시장이 송 부시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걱정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 완전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유체이탈화법이다? 아니, 송병기 부시장이 왜 재판을 받아요? 송철호 시장 후보의 선거 때문에 이 선거에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경찰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후보를 사퇴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대가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게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변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앞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떳떳하게 밝히겠다. 이게 도리지요. 예. 완전히 남의 일 얘기하듯이. 남의 일 얘기. 이거는 정말 시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예. 가지만 더요. 쪼부자? 예, 정태근 전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기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회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기자회견 직전에 울산시청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달라. 아. 송 시장의 발표 내용을 확대 재생하지 말라. 알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경제 자유무역 관련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나머지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요, 8분간 관련해서 송 시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 질의 받지 않고 저렇게 경찰 경호받고 지금 물러나잖아요. 어허. 네. 예.
이것이 당당하다면 저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울산시장이라는 이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이 수사를 가져온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현직 부시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개인적 사유로 병가를 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예. 아프다는 거예요. 병가라는 거는 그냥 휴가도 아니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좀 바빴습니다. 아, 왜 그런지 아세요? 2명이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2명이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2시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 먼저 누굴까요? 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뭐 고위직을 오늘 제안받았다 이것은요.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이죠. 오늘 그렇죠.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기자 질문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3번째인데요. 그 전에 이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김기현 첩보 수집 과정에 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지난해 민주당 공천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3번째 조사를 나온 겁니다. 예.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궁금하네요. 백원호 전 비서관 소환 전후로 해서 당청에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호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병수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임동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당 차원에서 제명 같은 경우에는 제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악의적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뭐 당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나. 저도 당 지도부 생활을 해봤는데 항상 늘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자부심 또 당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설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검찰의 과연 노림수는 뭘까요? 검찰, 동시에 부른 까닭이 있겠죠.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이 임동호, 김기현을 동시에 소환했어요. 물론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한번 볼까요? 임동호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요, 청와대와 정부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죠? 의미심장해요. 송병기 수첩이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것대로 됐다라면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검찰에서 송병기 수첩을 봤는데요. 거기 조국이라는 그 문구가 있었던 거 내가 기억이 나요. 임동호 움직일 카드를 가지고 있다. 조국 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수첩에서 본 것 같은데요. 조국이란 이름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어때요? 지금 당장 이 선거 개입 의혹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의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검찰의 전략은 김종욱 교수님, 검찰도 굉장히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두 사람을 같은 날 불렀습니다. 네, 일단 검찰의 큰 그림이 이런 거겠죠. 따지고 보면요. 왜냐하면 이제 임동호, 그다음에 김기현 이 두 분은 제거자들인 거죠.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송철호 시장을 위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거한다. 수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예를 들면 궁지로 몰아가는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총괄적인 기획들을 누가 했느냐 이제 검찰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그림 자체가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에서 이거 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동시에 부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주장에 의하면 송병기 수첩대로 됐다. 송병기 수첩대로 됐다. 악의적이다. 윤리심판원장 발언대로 됐다. 예. 이런 것이 임종호를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모양을 통해서 소위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그런 거겠죠. 검찰이 진짜 그야말로 저런 의도성들에 대한 명징한 증거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런 그림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검찰이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증거들을 갖지 못해가지고 예. 법원이라는 데서 예를 들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검찰이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또 제가 볼 때 증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내일이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 의원님 저는 아까 임동호 전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자들 질문하니까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조국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임동호 전 최고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 임동호 전 최고가 청와대로부터 왜 본인이 오사카 총영사하고 저쪽 한병도 정무수석이 거기 말고 저 고배 어때? 이거요. 그냥 사석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예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던 임동호 전 최고가 최근 달라지고 있다. 이 송병기 수첩 악의적이에요. 조국 수석 이름 본 것 같아요. 임동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정 의원님.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기획을 하는데 참여한 거 아니냐. 왜? 조국 수석은 그 당시 그 훨씬 이전에 이 송철호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획을 하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백원우나 한병도는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타겟을 조국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제가 김기현 그 전 시장을 같이 소환한 것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송철호 캠프나 예를 들면 임동호, 신재임 캠프 상호 간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현. 상대 후보 진영인 김기현 후보 당연히 그럴 진영이에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실제로 경선이 이루어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이유에 있어서의 이 임동호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발언 이런 내용에 대한 전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마 김기현 시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가볼게요. 이 영상도 그대로 좀 놔둬봐 주세요. 이게 저희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2분할 화면이라고 해서 좌측은 김기현, 우측은 지금 송철호가 임동호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비슷한 시간에 저렇게 두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임동호 전 최고에 이어서 그러면 김기현 전 시장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김기현 전 시장 오늘 검찰에 일단 참고인 신분 소환이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일단 김기현 전 시장은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출석한 지 한 30분 있다가 이제 같이 출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웃기도 하고요, 미소를 띄우기도 하고요. 예. 질문에 대답하는데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송철호 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동호 최고위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쪽은 그쪽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요. 소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죠.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기서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 타령하면서 눈 거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그런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눈사태를 막는 척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것인데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이 눈 좀 그치고 나면 치우겠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도 좀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죠. 지금 눈사태 막을 방법은 빨리 송철호 시장께서 해명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지금 바짝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취임사 때요,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목소리도 몇 번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오늘 30일이죠. 27일 날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국 영장이 기각됐어요. 감찰 무마건에 대한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검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 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을 쳤습니다. 영장 청구. 내일 실질심사 받습니다. 그리고 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저 얘기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임동호, 김기현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글쎄요, 조부장 검찰도 착착 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는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아하. 네.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28일 날, 지난주에 소환을 한번 했습니다만, 오늘 참고인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 후에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아주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네, 우선요. 예. 이 조국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또 이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온 그대로예요. 임동호를 움직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병도 씨, 그러니까 같은 운동권 86학번이면서 친구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업무수첩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작년 2월 23일 날 청와대에서 송병기 씨와 임동호 씨를 만나가지고 한병도 수석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오사카 총영사 총영사 이야기를 보내달라. 하면서 네. 서로 대화하면서 또 고벨 총영사 얘기도 고벨, 나오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후매수라든지 공직선거법 논란이 일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친구인 한병도 씨에 대해서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지 한병도 민정수석이 얘기 꺼낸 적은 없다.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무수석 같은 친구 운동권 세력은 보호하려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네. 있었군요. 그래서 아하.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움직일 카드가 있다. 제거할 뭐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속해서 공통적인 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지우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문 중심에서는 이미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더 큰 검찰발 한파가 몰려오는 걸까요? 저희가 그래픽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요.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의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 5명, 조국 당시 민정수석,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모 씨, 당시 청와대 민정부지서관실 행정관, 울산시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이 둘 다 피의자, 울산경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피의자. 더 큰 검찰발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